오늘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북한 군사와 관련된 것입니다. 지난 8월 5일이었죠. 신문지상에서 보신 분들 많이 계시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북한이 신형 전술 탄도미사일 발사대를 250대 화면에서 다 보여줬습니다. 김정은이 등장했고 김주애도 같이 등장했죠. 250대의 발사대를 쫙 깔아놓고 보여주는 행사를 했습니다. 이거 홍수가 난 시점의 행사였기 때문에 더더욱 여러 형태로 주목을 받았는데요. 이 미사일은 근거리 탄도미사일이고 처음 보여준 것은 2022년 4월 달 시험 발사가 됐고요. 사거리는 110km 정도 됩니다. 북한이 붙인 명칭은 화성 11 라형이라고 불리고요. 전술 핵, 저위력 핵탄도 탑재가 가능한 미사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번에 보여준 발사대는 6륜 구형 그 차량 위에 얹어져 있고 발사관이 4개가 실시간으로 동시는 아니고 짧은 시간에 4발이 발사되는 그런 형태로 돼 있죠. 그래서 250대 발사대가 있다 치면 전체를 발사한다면 약 1000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이 발사되는 그런 자신들의 능력이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일부 이 정부 쪽에서 나오는 얘기인 것 같기도 한데 250대 일부는 허위라는 얘기도 있고요. 또 하나 과연 이 미사일을 그만큼 북한이 확보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적지 않은 의구심도 있습니다. 특히 미사일 같은 경우에 방금 말씀드린 1000기 정도고 여기에 저위력 핵탄두를 탑재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면 두 가지가 가능해야 되는데 1000개의 미사일을 확보해야 된다. 북한이 여러분 제재하에 있지 않습니까? 제재하에서 1000기나 되는 미사일 부품을 계속 수급한다는 것은 사실상 매우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또 하나는 거기에 저위력, 전술 핵탄두를 탑재하기 위해서는 두 형태로 핵탄두를 만들지 않습니까? 하나는 고농축 우라늄이고 또 하나는 플루토늄. 근데 과연 그만한 양을 생산해낼 수 있느냐? 또 그것을 규격화해서 계속해서 대량 생산을 해야 되는데 김정은이 직접 나와서 자신들이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실질적인 측면에서 과연 가능할 의구심이 듭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 가지 의구심이 듬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도대체 왜 이런 것을 하고 있느냐라는 것이겠죠. 일단 두 가지 북한의 의도를 파악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첫 번째는 북한이 이런 식으로 미사일을 계속 만들고 더군다나 250대라고 주장하는 발사대를 만들면 그만큼 한국과 미국 대응하는 비용이 더 늘어납니다. 특히 북한이 발표한 대로 이것이 전술핵을 탑재하고 있는 그런 미사일이라면 북한의 남침으로 인해서 한반도에 전쟁이 발생했을 때 한미가 북한의 주요한 전술 전략 타격 목표를 식별하고 그것을 타격해야 되는데 그 타격해야 되는 리스트가 늘어나는 거죠. 전쟁이 나면 당연히 북한의 주요 지휘부를 타격합니다. 그거 외에도 여러 타격 목표를 한미가 사전에 식별해 놓은 리스트가 있습니다. 근데 그 리스트에 들어가는 것들이 점점 늘어난다. 그러려면 한미가 그것을 타격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미사일을 사용할 수도 있고 아니면 공군 전력을 사용할 수도 있는데 그만큼 더 많은 전력을 확보해야 된다라는 측면에서 한미의 비용이 부과되는 거죠. 북한은 굉장히 의도적으로 그들의 핵에 대한 이 투발 수단, 미사일을 비롯해서 그런 투발 수단을 다양화하고 있습니다. 그간에 보여준 걸 보면 철도 위에서도 쐈고요. 철도 위에 기차 위에서도 쐈고 그리고 호수에서도 쐈고 바다 SLBM이라고 하면 바다에서도 쐈고 굉장히 다양한 형태로 플랫폼을 만들어 놓고 있고 이번에도 250대 발사대를 보여줬다. 그런 것은 한미연합에 그만큼 비용이 부과된다. 그만큼 더 우리의 노력이 필요해. 그게 북한이 노리고 있는 의도 중에 하나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또 하나는 핵 보유국으로 북한을 인정하라는 끊임없는 메시지라고 생각이 됩니다. 김정은의 가장 큰 목표는 북한을 사실상 핵 보유국으로 미국이 인정하라는 것이죠. 이번에도 보여주는 것처럼 자신들이 이만큼의 핵을 다 보유하고 있고 이것을 쏠 수 있는 투발 수단을 250대나 발사대를 다 했기 때문에 북한의 완전 비핵화라는 것은 비현실적인 것이다. 이번에도 그 일환으로 자신들의 능력을 보여준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조금 더 큰 틀에서 김정은이 올해 들어서 해왔던 여러 가지 연속성상에서 이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북한의 김정은이 연말 연초 전쟁할 결심이다라는 것을 했죠. 남한 관계를 교전국 관계라고 얘기를 했고 그리고 2월 9일 김정은이 그들이 말하는 건군절 연설을 통해 대한민국의 영토를 무력을 사용해서 그 점령 평정하는 것이 국가의 가장 큰 목표다라고 분명하게 밝혔습니다. 그리고 나서
3월부터 끊임없이 자신들이 한국을 공격할 수 있는 능력과 의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번에 나타난 250대의 발사대를 포함해서 김정은이 현지 지도를 통해서 전체적인 남침 시나리오를 거의 다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제가 핵심적인 걸 몇 개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달이죠. 처음으로 북한이 화산 경보와 핵 방아쇠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화산 경보라는 것은 한국과 미국이 자신들에게 공격을 할 조짐이 보이면 일종의 경보 체계가 동원된다. 그 경보 체계에 따라서 자신들이 갖고 있는 핵을 종합적으로 관리한다 하면서 밝힌 체계 이름이 핵 방아쇠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이런 겁니다. 전쟁이 나서 자신들이 전쟁에 대한 그 정도를 판단하기 위해서 경보 체계가 있고, 그 경보 체계가 발동되면 자신들의 핵을 쓰기 위해서 이런 종합 관리 체계가 있다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4월 달에 처음으로 이 두 가지 개념들을 얘기했고, 5월 말일에 김정은이 직접 등장해서 자세한 이 체계 자체를 전부 다 보여줍니다.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북한 스스로가 자세히 밝힌 건데요. 처음은 북한 노동당의 당 중앙군사위원회가 있습니다. 이것이 북한 체제상에서 가장 중요한 결정, 군사적 결정을 하는 그런 기구죠. 당연히 위원장은 김정은입니다. 그래서 화산 경보가 발달돼서 핵 방아쇠가 시작이 되면 1차적으로 당 중앙군사위원회에서 김정은이 군사위원들, 중앙위원들과 결정을 해서 핵을 사용하겠다 결정을 한답니다. 두 번째 단계로는 그 당 중앙군사위원회에서 비밀 암호 지령문이 해당 부대에 전달이 됩니다. 그렇다면 그 해당 부대는 그 비밀 암호 지령을 받고 준비를 하고 네 번째 화력을 동원해서 핵을 쏜다라는 그런 것이죠. 일종의 이 단계와 과정을 다 북한이 스스로 공개를 했습니다. 그 당시에 최종적으로 사용됐던 핵 투발 수단은 KN-25, 600mm 방사포라고 불리는 것, 18문을 쭉 세워놓고 한 발씩 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죠. 이번에도 이 연장선상에 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북한이 핵을 사용하는 가장 핵심적인 상황은 북한의 김정은의 안위가 도전받거나 위협받을 때입니다. 북한이 2022년 9월 달 최고인민회의를 통해서 핵 법령을 통과시켰는데요. 그 핵 법령에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김정은이 뭔가 위험에 처하게 될 경우에는 자신들이 갖고 있는 핵 타격이 자동적으로 즉시에 단행된다라고 얘기되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4월 달 화산 경보 체계와 핵 방아쇠를 처음으로 보여주면서 지금까지 보여주는 여러 가지 행위들은 이것이 실질적으로 가능하다라는 것을 나름대로 강변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기서 북한의 한계 또는 혹은 북한의 오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북한이 전술핵 사용을 정말 이 체제 구축을 했느냐, 그리고 앞으로도 할 것이냐, 저는 상당한 제한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동적 즉시로 하기 위해서는 상당 부분 핵에 대한 체계가 완벽하게 구축이 돼야 되고, 북한이 한 얘기입니다만 일선 부대의 핵 사용에 일정 수준 위임이 필요하다. 자동적이라는 표현이 그런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김정은이 위험에 처했을 때는 김정은이 혹시라도 결정을 못 내더라도 위임에 의해서 일선 부대들이 핵을 사용해야 된다. 여러분, 북한이 이게 가능할까요? 저는 북한 체제상 불가능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핵을 위임받은 부대가 정말 전쟁이 났을 때 북한이 원하는 대로 핵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전쟁이 나기 전이라도 평양을 향해서 그 핵을 사용하면 어떡합니까? 북한 체제같이 1인 체제고 수령의 안위가 가장 중요하고 그것에 대해서 늘 위험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핵이라는 것을 김정은의 100% 손아귀에서 모든 통제가 돼야지 그것을 일부 위임하는 것은 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체제가 아니더라도 즉시로 자동적으로 하는 체제를 만들기 위해서는 이거 굉장히 정교한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 대통령 결심이 내려가면 일선부대에서 활용하고, 근데 그 모든 과정은 매우 정교해야 되고 매우 안전해야 되고 외부로부터 다 보호가 돼야 되는데 북한이 그런 최첨단의 시스템을 과연 구축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도 저는 상당 부분 의구심이 듭니다. 그 의미는 북한이 구축하더라도 이 과정에서 한미가 정보당국이 이것을 판단하고 파악하고 사전 탐지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또 하나는 정말로 전쟁이 발생했을 때 북한이 전술핵으로 공격이 가능할 것이냐. 저는 이 부분도 상당히 의구심이 듭니다. 가장 큰 전제는 한미연합군이 북한을 선제적으로 공격할 가능성은 없습니다. 그리고 북한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영토 안정이라고 얘기하는 게 자신들이 남침을 하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렇다면 전쟁이 발생했을 때
250대의 발사대 혹은 뭐 다른 투발 수단을 동원해서 한국을 공격을 해야 되고 서울을 공격해야 되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전술핵을 활용해서 한국을 공격한다?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떻게 남침이 가능합니까? 방사능이 다 퍼지고 오염이 된 상태에서 북한군이 내려온다? 이건 스스로 자신들의 남침 통로를 막는 행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 자체가 군사적으로 가능하지 않은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과연 북한이 그렇게 핵을 사용했을 때 한미가 가만히 있을 거냐, 그리고 거기에 대한 대비책이 없냐. 대비책이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비용이 부과될 뿐이지 북한이 만약 정말로 그렇게 사용한다면 여러 가지 장비를 통해서 우리가 식별할 수 있고 거기에 대해서 대응할 수 있는 다양한 수단들이 훨씬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이 생각처럼 250대 1000발을 마음대로 쓸 수 있는 상황이 되지 못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북한이 어떤 형태로든지 핵을 한국을 향해 사용하게 된다면 이것은 전면전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로 성공적으로 몇 발이 한국, 특히 이 서울을 향해 날라왔다. 대규모 피해가 발생하죠. 그리고 날라오기 전에 사실은 상당 부분 우리가 갖고 있는 미사일 방어 체계로 막을 수 있습니다. 사전 탐지도 가능한 부분도 있고 타격 수단도 있고 그렇긴 하지만 그래도 만약 북한이 그것을 뚫고 떨어진다고 하면은 굉장히 큰 인명 피해가 발생할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되면 그 순간에 그 이전에도 한국과 미국은 갖고 있는 모든 타격 수단을 활용해서 일단 1차적으로 북한의 주요 지휘부를 제거하려고 할 겁니다. 거기에는 우리가 갖고 있는 삼축 체계라 해서 F-35A 스텔스 전투기를 비롯해서 현무 계열의 미사일들이 있습니다. 특히 미국이야말로 전술핵, 예를 들어 저위력 핵탄두를 탑재한 W76-2라는 잠수함 발사 미사일이 있습니다. 그런 걸 포함해서 모든 수단이 동원돼 주요 지휘부를 제거하는 것이죠. 주요 지휘부를 전쟁 때 먼저 제거하는 것은 전 세계가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작전 계획입니다. 왜냐하면 당연히 주요 지휘부를 제거해야 전쟁에 대해서 주도권을 잡고 전쟁을 빨리 종결시킬 수 있는 거죠. 더군다나 북한같이 1인 체제에는 주요 지휘부를 우선적으로 제거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일부에서는 이것을 참수 작전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는 그 표현은 굉장히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참수라는 표현 자체는 극단적 종교주의자가 테러 형태로 하는 것이 참수고요. 정확한 명칭은 영어를 써서 그렇습니다만 HVT, High Valued Target이라고 하는 주요 지휘부를 제거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모든 것을 그 누구보다도 김정은이 잘 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김정은이 이런 위험 부담을 제일 감수하길 원치 않는다고도 생각합니다. 약간의 좀 비유지만 저는 이 한반도에서 가장 부자가 김정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의미는 자기가 공격을 받았을 때 그 누구보다 잃을 것이 많다라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250대 과연 전쟁, 전술핵, 한국을 타격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또 다른 차원에서 한 개를 말씀을 드리면 한국과 미국 또 일본까지 포함해서 이 발전시키고 있는 핵에 대한 억제 능력은 이전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일례로 한미일이 가장 최근에 했던 프리덤 엣지라는 훈련이 있는데요. 이 훈련은 다 영역, 영어로 멀티 도메인을 처음 적용한 한미일의 공동 훈련입니다. 북한은 아까 250대, 일부러 그런 숫자를 중시하면서 발표했는데 북한은 여전히 숫자 개념에 남아 있습니다. 근데 한국과 미국, 일본은 숫자 개념이 아닌 영역과 그것을 초월한 개념으로 대응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북한이 아무리 많은 숫자를 갖고 있더라도 그와는 다른 형태로 대비를 하고 있고 그것을 통합 억제라는 것인데요. 그런 형태로 대응을 한다면 북한이 아무리 많은 핵을 갖고 있더라도 그 숫자가 늘어나더라도 이것은 의미 없어진다라는 겁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북한이 250대의 수적인 개념으로 보여줬지만 이 수적인 개념이 군사적으로 관이 유의미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그렇게 북한이 계속해서 자신들의 그런 공격성을 보여줄수록 한미일이 끌어가는 통합 억제는 점점 더 강화될 수 있는 동력이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이 생각하고 의도하는 것들은 이루어질 수 없다라는 것. 오히려 한미일 앞으로 나아가서 이제 나토까지 포함된 일종의 통합 억제가 강화가 될 텐데 북한에 대한 핵 억제력은 점점 강화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